안녕하세요, 민영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지난 4월 19일 공연, 몇 개월 됐죠? 이 공연을 보시고 구독자분들이 댓글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좀 남겨주셨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댓글하고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댓글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뭐였냐면은 첫 번째 댓글이 결국 아방가르드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라고 썼어요. 제 연주를 보고 나서 아방가르드라는 말 자체가, 이 단어 자체가 잘못 오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선 아방가르드란 무엇인가, 그 정의부터 제가 설명을 좀 하면은, 첫 번째로 프랑스 말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의미는 전투에서 가장 앞열에서 싸우는 부대를, 다시 전위대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맨 앞열. 그래서 영어로는 프론트 라인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 그 이후에 정치에서 급진파를 의미하는 용어로 쓰였죠. 이러던 것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예술계에서 이제 이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예술계에서 그 전통적 관습 같은 어떤 고정관념을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위적이고 급진적인 예술의 사조를 일컫는 말로 쓰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포인트는, 예술이라는 의미조차도 한국에서는 굉장히 섞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예술이라는 거는 미술, 연극, 그 다음에 뭐 문학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트하고 뮤직은 분리돼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정통적인 나누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심지어는 아직도 예술하고, 심지어 예술하고 체육을 한데 묶기까지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예체능, 이런 정말 반지성주의적인 단어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혼돈을 갖고 오게 돼 있어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인지하고 인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 우리나라의 특수한 음악 교육 또는 음악 필드에 굉장히 아노미 상태라는 거, 여기가 굉장히 아노미 상태예요. 사실 아무것도 정립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단어죠, 반지성주의적 개념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제가 영상 한번 만들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체능이란 말 가급적이면 쓰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부적절한 단어예요.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 아방가르드라는 말이 미술, 영화, 문학 같은 데서는 실제로 좀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왜 음악에서는 부적절한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음악의 존재 방식의 관점에 입각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로.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아트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미술, 영화, 문학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원형 또는 어떤 기초 토대는 언어 베이스예요, 사실상. 굉장히 언어랑 연관이 되어 있고 언어에서 시작이 됐어요. 반면에 음악은,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음악이라는 거는 예술 음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대중음악이 아니라 예술 음악은 철저한 비언어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언어 베이스냐 비언어 베이스냐 이런 거.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비언어 베이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포인트인데, 다시 말하면 음악에 대한 담론에 사용되는 용어는 철저하게 음악적 해석이나 아니면 음악적 논리의 토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거는 전부 쓰레기가 돼요. 공해, 폴루션, 공해가 돼요. 여기에 기초하지 않으면. 제가 좀 이따 또 설명할 텐데, 결국 언어적 베이스로 설명을 해서는 안 돼요. 음악적 해석은. 이 말은 쉽게 얘기하자면은, 음악은 상당히 깊이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은 음악에 대한 비평 또는 해석, 그리고 비연관적 용어의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음악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비음악적 요소를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학적 표현 같은 거, 이거 음악 비평가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공해고 쓰레기들이에요, 전부 다.
문화적 표현을 굉장히 배제시켜야 돼요. 음악적 해석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쓴 책, 여러분 안 사보신 분 있으면은 뭐 음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 제 유튜브 설명란 링크 들어가면은 구매처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이게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사보시고, 결국 음악은 어떤 거랑 유사하냐면은 과학이나 수학의 이 진화 과정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우리가 과학에서 사실 발명이 아니라 발견의 형태를 띠게 되죠. 발명은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 이런 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개념에 반해서 과학 사이언스에서는 발견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 메커니즘이. 근데 음악 역시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발견의 형태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할 수 있는데 실제로 발견의 형태라는 거예요. 이거 음악 자체가. 그래서 이 내용도 깊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방가르드란 말을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도 이거는 모순이 발생이 돼요. 자체 모순이 되죠. 이거는 제 모순. 간단하게 생각해서 제가 지난 공연 때 연주한 곡 중에 슈엔베르크 작품 번호 25번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철저하게 베리에이션만 갖고 임프로비제이션을 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곡은 1921년 정도에 작곡이 된 곡이에요. 슈엔베르크가 작곡한 1921년. 그러면 지금 2024년이니까 103년 전 곡이에요. 이게 어떻게 아방가르드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왜 사람들이 이런 음악을 듣고 아방가르드라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아방가르드라는 거는 모든 분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다 아방가르드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최후의 발달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03년 전께 최후의 발달 단계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사실 제가 평생 음악을 해오면서 음악계에서 아방가르드란 말을 쓰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아방가르드란 말을 가끔씩 사람들이 왜 사용하냐? 거기에는 심리학적 이유가 있는데 자신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음악 작품에 대해서 내가 그냥 잘 모르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가 여기서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석 우화에 나오는 여우의 심포도 같은 개념이에요. 이건 아방가르드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근데 103년 전께 아방가르드가 이건 말이 안 되죠. 다시 말해서 음악 공부를 하는 사람이 쉔베르크를 공부를 안 했던 얘기예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물리학 공부하는 사람이 양자역학을 지금 2024년에 양자역학을 보고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사람 없죠. 한 명도.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예술음악을 접근하는 전제 조건은 대중음악을 접근하는 방법이랑은 완벽하게 틀려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대중음악을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본질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술음악은 이거 역시 예술음악의 정의에 대해서 여기 굉장히 상세하게 제가 기재 설명해놨으니까 이 책 꼭 사보세요. 예술음악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 투자, 그 다음 노력, 그 다음에 엄청난 연구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공연 때 한 곡 중에 그 쉔베르크 작품 번호 25번 어떻게 연주했냐면은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영상을 마칠게요. 전 12톤에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오리지널, 그 다음에 인버전, 그 다음 리트로그레이드, 그 다음 리트로그레이드 인버전이라는 네 가지 베리에이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입각해서 이 음들의 여러 가지 수학적 조합들, 여기 철저하게 이 네 가지 베리에이션 토대로만 연주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음도 될 수가 없게 만들어 놓고 완전히 배제시키고, 근데 여기서 수학적 경우에서는 무한대로 나와요, 사실. 저도 이거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머리가 아팠는데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됐었고,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일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런 거였던 거 제가 이것도 나중에 별도로 영상 한번 올리겠습니다. 쉐벨 12톤에 대해서 우리 재즈 임프로바이저들이 그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영상을 올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분 군터 슐러에 관한 얘기였는데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영상을 올릴게요. 이것도 상당히 좀 복잡하니까. 네, 그러면 아무쪼록 이 책 제가 세 번째 강조하는데 안 사보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설명란에 가보면 그 스마트 스토어 링크 있으니까 거기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